사조용전 5권입니다. 출발해보시죠. 수많은 적군이 언덕 바로 아래까지 쳐들어오자 태무치는 끝까지 싸우다 죽자고 외쳤습니다. 목숨이 총각을 다투게 되자 옆에 있던 곽정이 태무친에게 자신의 소홍말을 타고 일단 빠져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무친은 역정을 내며 자신은 장수들을 버리면서 도망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완화농렬도 언덕 아래까지 도착해서는 자신이 데려온 용병들에게 태무친을 사로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병사들만 올려보내면 끝인 거였습니다. 어찌됐건 완화농렬 땡큐. 이 용병들은 황하삭이라고 불리는 4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태무친의 호위병들도 보기 드문 장수들이었지만 황하삭이는 강호의 인물들이라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황하삭이는 곽정이 상대를 해야 그림이 맞았습니다. 이때 곽정은 마옥에게 내공시법을 배워 무공이 20인역에서 40인역으로 곱절이나 올라 있었습니다. 황하삭이, 아니 이제부터 그냥 사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사기의 무공은 각각 20인역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적장은 태무친이 적장의 아들을 위협하자 선뜻 공격명령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곽정과 사기만이 전투를 했고 모두들 이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곽정의 무공이 사기의 한 명 한 명보다는 높았지만 목숨을 걸고 싸워보는 건 생전 처음이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기도 강적 곽정을 만나자 당황했습니다. 하여 어느 문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말에 곽정은 그동안 강호인을 만날 것을 대비해서 연습해온 말을 해주었습니다. 강남 칠еб의 문화 곽정이다 라는 얘기였는데 쪽팔리게도 무려 6번이나 더듬거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전투가 시작됐지만 사기 한 명 따위는 곽정에게 상대가 안 됐습니다. 사기에 다른 한 명이 달려들어봤지만 무기만 뺏기는 꼴이었습니다. 네 녀석도 마찬가지다 하며 또 다른 사기 한 명도 혼구멍을 내줬습니다. 사기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는 4명 모두가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곽정이 불리했지만 피하고 쳐내고 맞고 하며 힘을 내보는 곽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기 한 명한테 다리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남은 사기 3명이 동시에 곽정에게 살수를 펼쳤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몸을 굴려 피해내는 곽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위기는 계속되었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적진을 뚫고 곽정이 있는 언덕 위로 손살같이 달려오는 강남 6개였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강남 6개였습니다. 사기 따위는 이제 죽은 목숨과 다름 없었습니다. 성질머리 있는 가지나기라 최소 다리 하나라도 분질러 버릴 줄 알았는데 그냥 사기 한 명을 들어서는 언덕 아래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기 4명 모두를 언덕 아래로 내던져 버리는 가지나기였습니다. 이로써 사기는 용병의 조건으로 큰 돈을 준 완화농렬에게 면목이 없었고 완화농렬도 큰 낭패였습니다. 그에 비해 적군의 병사들은 오히려 환호를 했습니다. 소년을 상대로 4명이 싸운 것이 비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멀리서 모래먼지를 휘날리며 태무친의 구원병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원병인 것을 확인하자 다들 안심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무친은 오히려 이때 언덕 아래로 돌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장은 태무친의 기세에 완전히 압도되어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건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사들은 돌격해오는 태무친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 바람에 적군들 사이로 뚫고 구원병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무친의 갑작스러운 돌진 명령은 애초부터 이걸 노렸나 봅니다. 구원병을 끌고 온 건 넷째 아들 툴루이였습니다. 그리고 모래먼지가 자욱한 구원병을 보자 적군들은 불리하다고 느껴 도망쳐버렸습니다. 실은 구원병은 수천 명밖에 안 됐고 툴루이가 말꼬리에 나뭇가지를 달아 먼지를 일으켜 적군들을 겁먹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삼국지에서 장비가 딱 한 번 성공시킨 책략과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위기가 사라지자 서로를 칭찬하는 태무친과 곽정 그리고 툴루이였습니다. 그리고 태무친은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몽골 사람들끼리의 싸움을 말이죠. 바로 다음날 태무친은 중상 입은 척을 했고 막내딸 화쟁을 적장의 아들과 약혼시켜서 화해를 구하는 척을 했습니다. 적장은 속아 넘어갔고 병사들에게 술을 하사하여 피로를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태무친은 그 순간을 노려 쳐들어갔고 처절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적군의 사병의 수가 훨씬 많았지만 전쟁은 길게 가지 않고 끝났습니다. 적장은 도망치다 죽었고 적장의 아들은 말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완활홍련은 그래도 사귀가 호위해줘서 금나라까지 무사히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태무친의 의형제 자묵하는 태무친이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면목이 없다며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몽골 전부를 통일시킨 태무친은 징기스칸이란 칭호를 얻었습니다. 사조용전 2권에서 징기스칸이란 칭호는 태무친의 사후부터였다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몽골을 통일한 이때부터 징기스칸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냉철하게 보면 테무치는 의형제와 일족들을 모두 죽여 그들의 병사를 흡수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징기스칸이 되었으니 징기스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징기스칸의 포상 시간이었습니다. 곽정은 병사 1000명의 수장인 천부장이 되었고 이는 활의 명수 제배와 같은 직위였습니다. 그리고 곽정에게만 주는 특별한 포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징기스칸이 가장 아끼는 막내딸 화쟁이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이때부터 곽정을 금도부마라고 불렀습니다. 부마는 왕의 사위, 즉 공주의 남편이 되면 부여받는 칭호였고 금도는 사조영정 3권에서 징기스칸이 자신의 금도를 곽정에게 하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등장하는 곽정 엄마 이평이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이미 곽정은 양철심의 자식과 정략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곽정은 오늘 집에 가서 엄마와 대판 싸움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강남철의 둘째가 양철심의 자식이 남자아이라고 해주어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징기스칸이 죽고 나면 사위 곽정에게 5분의 1의 영토만 들어와도 그 영토의 크기는 지금의 인도 정도는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제 곽정은 중원으로 가서 단천덕을 죽여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양광과 대결을 해서 지던 이기던 18년 전의 사부님들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화쟁과 결혼하기로 했고 말이죠. 모두들 배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배웅을 해주는 화쟁이었습니다. 곽정이 화쟁에게 할 말 없냐고 하자 말없이 고개만 젓는 화쟁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단둘이 있을 때 할 말이 없냐고 물어봤다면 화쟁은 분명히 에이 아시면서 그렇게 곽정은 강남 육계 6사부와 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홍마가 너무 빨라 곽정이 앞서고 강남 육계는 뒤처졌습니다. 곽정은 신나게 달리다가 소홍마를 봤는데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해서 앞에 보이는 주막에 멈춰서서 소홍마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소홍마가 시뻘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곽정은 소홍마가 큰 병이 난 줄 알고 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도착한 셋째 사부에게 소홍마가 피를 흘린다며 울먹이자 셋째 사부는 그건 피가 아니라 땀이라고 이 소홍마는 천년에 한 번 태어나는 환혈보마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다들 주막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강남 육계는 각정 혼자 중원에 가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동안 혼자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곽정은 겁도 나고 걱정도 많이 됐지만 결국 혼자 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부들께 넙주 큰 절을 올리고는 소홍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사부님들과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던 곽정이라 이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곽정이 중원에 도착했습니다. 곽정 눈에는 모두 다가 새롭기만 했습니다. 만두집에서 만두를 훔치다 걸린 거지의 모습도 새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거지는 여자가 남장을 하고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식점 주인이 이 거지를 때리려고 하자 곽정이 음식점 주인의 주먹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대신 만두값을 지불해주곤 거지에게 만두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그 만두를 받아서는 길바닥에 있는 똥개한테 던져주면 너나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곽정도 배고팠던 차라 음식점으로 들어가려는데 거지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지에게 같이 먹자고 했더니 거지가 좋다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곽정은 돈을 두둑히 챙겨온 터라 거지한테 통 크게 보이고 싶었는지 소고기와 양고기를 주문했습니다. 거지는 풋 웃더니 오리 발바닥 요리부터 사슴간 요리까지 8개의 최고급 요리를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도 12가지의 고급 요리를 추가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곽정은 거지가 요리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서 대단하다고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무심결에 거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띠로리 곽정과 거지 둘 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곽정은 거지가 아직도 남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약간 어색했는지 거지는 음식이 식었다며 몇 가지 음식을 더 시켰습니다. 그야말로 곽정은 호구 그 자체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거지가 추워 보여서 곽정은 자신의 모피 외투를 벗어주었습니다. 거지는 모피 외투를 걸친 채 그냥 가고 있었고 곽정은 이제 와서 빌려준 거라고 말한다면 과연 믿어줄까 했습니다. 다시 거지가 돌아와서 형이라고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곽정도 기다렸다는 듯이 반겼습니다. 거지가 머뭇거리면서 다시 배가 고프다고 말했습니다. 곽정은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좋았습니다. 곽정과 거지는 차를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지는 아버지한테 혼나서 가출한 것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곽정은 몽골에서 있던 일을 얘기하다가 자신의 말이 천년에 한 번 태어난다는 한열 보마라며 자랑까지 했습니다.
찻집에서 나오니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거지는 곽정에게 한 가지 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지는 소옥말을 가리키면서 저 말이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곽정은 망설임 없이 그래 주지 뭐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지는 사람 좋은 곽정이 어떻게 거절하나 보려고 농담을 한 것이었는데 선뜻 주겠다는 말에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곽정은 너를 친구한테 주기로 했다면서 말 잘 들어야 한다고 소옥말을 타일렀습니다. 곽정은 거지를 소옥마에 태워보내면서 자신의 이름은 곽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지도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황룡이라고요. 곽정은 숙소로 와서 황룡이라는 좋은 아우를 만났다며 흡족해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서 혹시 황룡일까 하며 문을 열어보니 몽골에서 4대1로 상대했던 사귀가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사귀 뒤에 있던 괴기하게 생긴 남자가 순식간에 곽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곽정의 목에 삼지창을 겨눴습니다. 곽정의 목숨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이것으로 사조영전 5권이 끝났습니다. 호국의 전설 곽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저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